사회관의 궁금한 이야기를 속속 파헤치는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도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들 준비되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연예인분들처럼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들은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연관 검색어 뭡니까? 전 고소요. 고소 정말요? 김가연 선생. 예. 이게 앞에 호 같아요. 고소 김가연 선생. 제가 최근에 식스팩, 슬리피 식스팩. 기사도 나지 않았어요? 기자분이 속았어.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기자분들 합성이에요. 몸을 합성해서 올렸는데 기자분들이 속아서 슬리피가 열심히 노력해서 식스팩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저희 전혀 못 느꼈는데. 전 제일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게 강성태하고 장기야. 닮았어. 장기야 선배랑. 하나 씨는? 저도 결혼이 있더라고요. 결혼 성형 왜죠? 얼마무리가 왜죠? 예.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이번 주 주제 네. 스타의 이름값 그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네. 이름값 톡톡히 치르고 있는 스타 가수 김태우 28kg 감량 후 요요 와서 6,500만 원 내야 한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 선물 받은 8천만 원 상당의 한정판 차량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논란. 부실한 제품 모델로 나선 김창년 이미지 망쳐 개명까지 한 사연은 홈쇼핑 완판 신화 이룬 정형돈의 돈가스. 한순간에 소비자들이 등 돌린 이유는?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G.O.D의 막내 김태우 씨가 막내라고 하기엔 다 컸죠. 너무 덩치도 크고. 이 이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네, 올해가 G.O.D가 데뷔 20주년이라서 복귀 준비를 하느라 이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근데 아마 딱 보고 나서 요즘 김태우 씨 외모를 보고 느끼신 점이 좀 있지 않으실까요, 다들? 헐쭉해졌다가 약간 다시 곰의 형태를 이루고 있던데요. 곰의 형태. 우리 맨날 아빠 곰은 뚱뚱해 이거랑 이제 가장 잘 어울렸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 김태우 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됐어요. 김태우 씨가 4년 전이에요. 그 광고료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의 모델을 담당했었어요. 당시 몸무게가 무려 113kg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아이가 아빠 뚱뚱해라고 말을 듣고 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저희 집 둘째도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 얼굴은 요만하게 그리고 아빠 얼굴은 진짜 이만하게 그린 거예요. 그거에 아빠는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113kg 정도면 사실은 이게 박하나 씨 3명이 있는 것과 맞먹는 건데. 2명 반 정도. 2명인가요? 그냥 2명.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마 입금 전, 입금 후라고도 하잖아요, 연예인들. 김태우 씨 몸무게가 확 달라지긴 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무려 28kg에서 30kg까지 정말 많이 빼셨네. 정말 슬림한 모습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네, 당시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김태우 씨는 자신의 SNS에 이런 소감글을 올리는데요. 드디어 85kg이다. 내 인생 최저 무게. 힘들지만 보람된다. 살과 전쟁 중인 모든 이들이여 꼭 승리하세요. 저도 했습니다. 라는 인증글을 올렸고요. G.O.D 같은 멤버들이죠. 손호영, 박준영, 윤계상 씨 역시 이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다이어트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다시 붙었지만 어찌됐건 일단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고소를 당한 걸까요? 일단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한 이 다이어트 계약 업체는 김태우 씨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홍보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게 돼요. 근데 하지만 목표 체중을 달성한 뒤에 그것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종료 후에 1년간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 1회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을 받았어야 했대요. 그런데 김태우 씨가 바쁜 방송 활동을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계약이 만료되는 달에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달에 최종 몸무게가 체중이 10kg 이상이 증가하게 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업체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운 계약을 했었구나. 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안 해보셨어요,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많이 단 한 드시죠? 번도요? 먹는 거 많이 먹잖아요. 진짜 많이 드시죠. 식사를 해봤는데 저는 새벽에도 먹고. 진짜 많이 먹어요. 어르신들이 예. 시골 양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승질이 들어오면 사실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억누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계약 기간 내에 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죠.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대체 어떤 피해가 있어서 고소까지 진행을 한 건가요? 그 방송에 김태우 씨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말랐는데 갑자기 살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예약을 했던 혹은 그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이 취소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업체 측에 이제 매출 하락이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체 측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계약금 걸었던 1억 3천만 원을 돌려주라와 함께 그 위약금까지 물어라. 저도 이제 8주의 이제 기적이라고 8주 동안 한 16kg를 뺐다가 몸이 근육질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섬유질인데 16kg를 8주 만에. 근데 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해요. 1년 정도, 많게는 2년 정도 유지를 해야지 그 몸으로 된다. 단순간에 뺐다가 다시 찌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성인이 되잖아요. 크면은 지방 세포 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살을 빼면은 그 세포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세포 수 자체는 그냥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지방 세포 수가 결정된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여가지고 이제 그때 결정된 어떤 지방 세포 수 그대로 평생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렇게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노희민 씨가 했던 업체잖아요. 유명하죠. 네, 근데 노희민 씨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본인이 가끔씩 운동하는 거를 사진을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업체 입장도 이해가 되긴 돼요. 그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이제 김태우 씨를 보고 그 믿고 계약했던 그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을 냅니다. 김태우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 감소를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로 원인을 두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비만 관리 전문 업체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라면서 이 소속사인 소울샵 엔터테인먼트가 이 다이어트 전문 업체에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좀 되게 여기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6,500만 원 그걸 이제 물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법정에서 뭐 무기라도 달아본 건지 아니면 뭐 계약서 조항에 뭐 10kg당 뭐 얼마? 뭐 혹시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아, 그래요? 1년 동안 유지하고 뭐 2년 동안 유지하고 그 계약금이 달라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뭐 반을 물어내던가 아니면 그 금액에 돈을 내는 건데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이 보는 거죠. 아, 좀 살이 올랐네? 이러면 바로 호출을 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그맨 이동엽 씨가 여기 모델인데 네네네네. 테레비에 나오는 모습 뚱뚱하다 치면 바로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관리 받아라. 좀 뚱뚱해 보인다. 그럼 어김없이 또 그 체중을 유지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구나. 예. 그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모델료가 1억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 절반을 지급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그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빼지만 이후에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뺀 건 맞잖아요. 이후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의 가격이 된 거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사실 연예인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해서 효과를 보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연예인들 다 성공했군요. 그 회사에서.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배상 판결을 개인이 아닌 회사, 소속사에다가 배상 책임 물었잖아요. 그런데 김태우 씨와 그 회사가
김태우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김태우 씨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또 아내가 아. 운영하는 그런 부부 회사로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일까지 겹치면서 참 서로가 볼 때 민망하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김태우 씨가 조금만 먹는 걸 좀 참으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이게 살이 찐 것도 그렇고 6,500만 원까지 물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슨 생고기를 먹어서 살이 좀 부었다. 그러면 그 생고기 값이 6,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아, 또 뭐 그렇게까지 또. 네. 요즘 TV에 나오는 김태우 씨의 먹방을 우리가 되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맛집만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았고 사실 이렇게까지 계약을 했으면 조금 관리를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G.O.D 팬인데 G.O.D 팬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컴백을 앞둔 시기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혹시 컴백에 이렇게 지장이 있진 않겠죠? 사실 요즘에 준비 중이었어요.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기념 콘서트는 물론이고 또 17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예능까지 촬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컴백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김태우 씨가 이런 구설에 좀 오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고차를 판매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스타 부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건 어떤 예.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요? 개념 부부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예. 2012년도에 H사가 한 명품 브랜드랑 손을 잡고 7,9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세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주문 생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딱 1,200대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이 H사 관계자가 차인표 신혜라 부부를 자기들이 이제 모델로 기용한 이유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겟의 고객 이미지도 뭔가 좀 잘 맞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생산된 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아니 왜 10원짜리가 작은 크기로 바뀌면서 있었던 현상 기억나십니까? 왜 화폐가 처음에 나오면 한국은행 앞에 막 1년 번호 1번 막 이거 사려고 줄 서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첫 번째 제품을 갖는다는 그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거 그거 같은 건데. 그렇죠. 저 가치도 굉장히 맞아요. 높아지죠. 그럼요. 1호니까 1호. 옛날에 그 500원짜리 우리 동전이 아니라 옛날에 지폐 요만한 거였잖아요. 그때도 사셨어요? 저기 죄송한데 너무 시청률 생각해 주세요. 아니 그걸 모른다면 다 알잖아요. 알죠. 지폐였었어요. 약간 요만한 사이즈로. 그러다가 동전으로 바뀌었을 때 난리 났었죠. 500원짜리가 요만한 지폐였었어요. 요 조그만. 와, 왜 몰랐다. 그러니까 진짜 몰랐어. 요만한. 몇 년도에? 대화기 때. 아이 뭐야. 아, 저분들이 대감이었군요. 옛날 사람. 대감, 아씨. 아니 그걸 제가 안다는 게 너무 싫으네요. 자, 슬리피 받아주세요. 자, 갑시다. 슬리피 리포터. 근데 저는 그 모자, 신발 이런 거는 뭐 선물, 증정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차를 선물을 이렇게 브랜드에서 해준다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물 받은 차를 그대로 중고차 시장에다 판 건가요? 그 얘기예요? 네,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차를 선물 받은 지 7개월 만에 중고차 시장에 팔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주행 거리 나오잖아요. 1,500km면 거의 안 탄 수준이거든요. 안타깝네요. 사고 싶다. 와. 1,500이 감을 좀 우리가 잡아보면은 서울 부산까지 거리가 325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한 2번 갔다 온 거예요. 그 정도 거리니까 그 7개월 동안 그 정도 탄 거니까 안 탄 거죠. 안 탄 거네요. 그런데 그 차가 차인표 씨가 받은 차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이게 한정판으로 생산된 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조석 하단에 보면은 이제 생산 번호가 새겨진 금속판이 있어요. 어떡해. 네, 있어요. 거기 보면은 0001 그리고 1200이라고 적혀 있는데 1200대 중에 1번 그렇죠. 아니에요. 0001이 숫자가 제일 먼저 생산된 차량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았으니 게다가 등록된 그 차량 명의가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한 교육업체 이름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선물로
준 차가 중고 시장에 나온 걸 알았을 때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차를 중고로 팔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거를 봐서는 아마 평소에 원래 타던 차량이 있으니까 지금 이 받은 차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뒤늦게 알려진 거에 따르면 차인표 신하라 부부는 이 차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수익금을 교육업체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지 않고 그냥 세워만 두느니 이 차량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의도는 좋지만 정말 이게 또 그 기업에서 처음 나온 차를 준 측에서는 굉장히 이게 허탈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선물을 받거나 협찬을 받은 이후에는 당사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한지는 사실 개인의 자유이긴 하죠. 이렇게까지 뭐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같은 생각인 예. 게 일단 이 기업에서 선물을 할 때 이미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뿌리고 사진도 뭐 포털 사이트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 그 기업의 이미지와 선물을 한다라는 그것 자체는 이미 홍보가 대대적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뽕은 다 뽑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차인표 신혜라 씨 이 부부는 워낙에 다른 일에 선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처분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이 회사 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저한테 주신다면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쭉 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저 주신다면 거기서 숙식을 해줘야죠. 거기서, 예. 근데 저는 의미 있는 거였잖아요. 조금 그렇죠. 특별한 거였, 너무 특별한 특별한 거였고, 거죠. 전 좀 어느 정도의 예의는 조금 지켜줘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좀 바뀌었어요,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연예인에게 차를 증정하고 뭐 이런 네. 경우인데 이제는 그 차를 주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타고 그 탄 비용을 또 드려요. 연예인에게. 그리고 그 차를 다시 반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스타에게 이름은 참 많은 혜택과 함께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괜히 이름 한번 잘못 빌려줬다가 이미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스타 이름을 빌려줘서 이제 마케팅으로 한 가장 나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데 창렬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가수 김창렬 씨 이야기인데 김창렬 씨는 2009년도에 한 편의점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도시락 제품 계약을 맺어요. 이제 보면 이 제품은 편의점이 이제 자체 개발한 음식이에요. 이게 보면 뭐 순대볶음, 어묵, 족발, 뭐 이제 분식집 콘셉트가 이제 주 메뉴인데 여기에 이제 김창렬 씨가 자기 얼굴을 넣고 이름도 김창렬의 포장마차였던 거죠. 네.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니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단어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있는 단어인 줄 알아요. 네.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많은 단어 중에 있는 걸로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 사건을 이제 한참 또 지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식이냐면 시험 문제 같은 거 서술형 쓰잖아요. 거기다 대고 해자스럽다. 이런 거 쓰고. 어머.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해자스럽게 뭐 베풀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시작점을 모르고 이게 회자돼서 쓰고 있는 그 단어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 제품을 사 먹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좀 좋지 않은 소문이 점점 돌기 시작해요. 바로 비싼 가격에 비해서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특히 한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도시락의 낮은 퀄리티를 인증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보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희화화하는 그런 의미로 창렬하다라는 신조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뭔가 놀이처럼 점점 변형이 됐었죠. 그러니까 김창렬 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그렇죠. 거죠. 예. 저는 그 제품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니, 대체 어땠기에 그런 신조어 그런 표현까지 생기게 된 건가요?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이고. 저, 이 사진하고. 그러니까
포장지에 있는 사진하고 너무 다르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당시 논란이 됐던 제품의 그 내용물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약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제품들 이제 편의점 도시락들이 보면은 대부분 3,000원에서 뭐 2,500원, 4,000원대인데 유독 비쌌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창렬하다라는 게 더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근데 저 사진은 지금 먹다가 남긴 사진 아니에요? 막 뜯은 게 저 상태인가요? 그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은 내용이 좀 부실했었던 게 사실이긴 해요. 강성태 씨, 예. 웃긴다. 김창렬 씨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릴까요? 아니 근데 갑자기 당황하시네. 진짜 웃기는 게 지금 보면 청원고추도 들어갔고 야채가 아예 없잖아요. 떠가고 순대 끝. 그림과 비교했을 때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라든지 뭐 그런 반찬 제품들 봤을 때는 글쎄요 막 그렇게 질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홍석천 씨도 편의점 상품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저 보시기에 저의 어떤 고민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은 몇 천 원 이상 맞아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막 이걸 어떤 모든 거를 다 따져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가격대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책임감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김창렬 씨가 조금 소홀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거는 김창렬 씨가 계약만 하고 자기 이름만 그냥 딱 홍보 모델로 던지고 나서 믿어라 특히나 하는 음식 거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 간여해야 예민해야 되는 거죠. 되는데. 왜냐면 그 이미지를 다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김창렬 씨가. 김창렬 씨처럼 편의점 도시락 모델로 나섰다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은 스타분도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예. 네, 바로 김혜자 씨인데요.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자 씨 도시락이 정말 알찹니다. 네. 3,000원대예요. 반찬이 6개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알찹니다. 그래서 이제 혜자스럽다 뭐 이런 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김혜자 씨는 2010년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혜자 도시락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가격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민 엄마 김혜자의 성품을 그대로 담은 도시락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혜자 씨는 마더 헤레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저도 이 도시락 먹어봤는데요. 국민 엄마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고기류나 이런 게 많다기보다는 뭔가 나물, 뭐 건강에 좋은 약간 그런 게 더 눈에 띄었었던 도시락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집었었거든요. 그 국민 어머니에서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연결이 돼서 더 이게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 그러네요. 반대로 김창렬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름을 빌려줬다가 소송까지 가고 그랬었지 않나요? 맞아요. 예. 특히나 그 창렬하다라는 이 말이 그 이후에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는데 뭐 조금 과자가 조금 들었다. 과대 포장이다. 그러면 이 과자 뭐 창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까 좀 이미지의 타격이 굉장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김창렬 씨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김창렬 씨도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을 했던 그 식품 회사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해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당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창렬스럽다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된 이유에는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더 확대시키고 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면서 해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창렬 씨가 항소를 제기하지만 기각이 됩니다. 이제 김창렬 씨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렬스럽다를 자기가 막을 수가 없대요, 이제는. 그래서
나도 이제 해탈했고 그래. 나도 가끔씩 한번 창렬스럽다 써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죠. 어떡해요. 네. 예. 김창렬 씨는 이런 논란에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네. 바로 개명 아닌 개명을 하는데 예. 이제 94년 그룹 DJ DOC로 데뷔했잖아요. 이때 이제 김창열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원래 이름은 김창열이에요. 이응. 맞아. 근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김창열로 표시되는데 굳이 이거를 뭐 바로잡기 뭐 해서 그냥 그거를 활동을 했대요. 근데 김창열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부정적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김창열로 이응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아, 잘하셨네요. 예, 이런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름을 바꾼 데는 역시 가족이 있었어요. 김창렬 씨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내분도 공개가 됐고 아이들도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김창렬 씨가 평소에 자녀들이 분명 친구들을 통해서 창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다. 이게 내색은 안 하지만 아빠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안 좋은 표현인 걸 본인도 알고 아이가 좀 느꼈을 상대적인 좀 자괴감, 박탈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야, 쟤 김창렬, 창렬스럽다의 그 아들이야라고 했을 때 아마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희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활동명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네. 네, 근데 이런 김창렬 씨의 고민,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한 매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폭풍 성장의 중2의 키 180cm를 뽐내는 김창렬 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이후가 좀 문제가 된 건데 아들은 전혀 그것 하지 않다라는 문구를 적은 거예요. 이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심정은 제가 뭐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기사를 접한 김창렬 씨가 해당 기사를 캡처를 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런 글을 씁니다. 기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살게요. 가족 디스 금지요.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아이한테만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 겸 또 불편한 신경을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DJ DOC 멤버 이하늘 씨 역시 같은 게시물을 이제 올리면서 가족까지 건드리는 너야말로 쓰레기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봐도 기사를 처음 보고 정말 당했을 것 같아요. 김창렬 씨가. 예. 심하네. 홍석천 씨는 얼마 전에 또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검색에 올랐는데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저희 큰 누나의 딸이 결혼했다 이제 그랬죠? 딸을 낳는데 네. 제가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할아버지 공정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다리가 후들거려요. 알겠습니다. 아유, 어르신. 그런 경우에 저를 공격하자 하면, 저를 디스하자 하면 홍석천을 둔 손자 손녀는 쟤네들도 게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김창렬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건 수제 도시락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로열티 일단 없고요.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메뉴 개발부터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이 창렬하다 때문에 매니저분이랑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 김창렬 씨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많이 알아서 저도 사실 이번 도시락 사업에 좀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편인데 정말 이번에는 어려운 결정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성공을 해서 이미지 회복에 정말 이 반등을 이루기를 꼭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다 지인들의 얘기가 나와서 김창렬 씨도 그렇지만 정형돈 씨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무한도전이죠. 네. 지금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고요. 과거에 정영돈 씨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무한도전에서 보면은 정영돈 씨의 이제 별명을 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돈이라는 별명을 차용한 돈가스를 출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 정영돈 씨의 인기도 인기였고 프로그램의 인기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돈가스는 판매를 하자마자 굉장히 호감을 샀었고 화제가 됐었죠. 네. 맞아요. 또 정형돈 씨가 직접 홈쇼핑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쇼 호스트로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돈가스를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첫 방송, 그러니까 정형돈 씨가 출연한 첫 방송에서 14분 만에 매진이 됩니다. 야. 그래서 9억 원의 매출을 올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회 연속 매진. 게다가 천만 인분 판매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제가 요거를 뭐 거의 매니아처럼 사 먹었습니다. 오늘 네. 나오는 음식들 다 드셨네요. 아 진짜요? 다 먹어봤고 실제로 굉장히 맛있고 이 그 리뷰를 보면은 굉장히 맛있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뭐 홍석천 탕수육이나 밥솥 육개장보다는 조금 맛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 갑자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판매가 중지돼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이게. 네. 사실 저 당시에 비슷한 돈가스들이 홈쇼핑에서 몇 개 있었고 인기가 꽤 있었는데 정형돈이라는 정말 빅스타급의 연예인과 함께 콜라보를 한 브랜드가 나와서 대단히 화제였고 또 제품도 질이 살짝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맛이 좋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죠. 네.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돈가스가 등심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등심 함량 미달 논란에 한번 휩싸였는데요. 이 공장이 저 경기도 이천에 있었어요. 이 김모 씨라는 사장이 2011년도 9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 그 제품 포장지에는 162g이라고 이제 등심이 들어갔다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판매한 건 135g. 그러니까 함량을 그 16.8%나 적게 판매를 한 건데요. 이게 총 611만 여 팩이 팔렸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챙긴 수익이 76억 1,900만 원. 그러니까 함량을 덜 넣으면서 76억 원이나 더 벌었던 거죠. 근데 그게 참 돈가스라는 게 이 제품이 이게 튀겨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연예인 같은 경우에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함량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이건 참 정현돈 씨 입장에서 그거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논란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광고 모델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정영돈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주간 아이돌 100회 기자간담회가 마침 딱 그 타이밍에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프로그램 외에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제작진의 그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청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남자 기자가 아무래도 돈가스라는 게 그때 가장 그 논란이 됐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영돈 씨가 그 부분은 나중에 회사 쪽이랑 얘기를 해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말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또 기사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었어요. 이 기사를 또 봤던 대중들 그리고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정현돈 씨는 자신에 향한 그 비난이 굉장히 거세지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아직 사건이 재판 중이기에 어설픈 말솜씨와 행동으로 더 큰 오해를 만들 것 같아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일단 얘기했고요. 네. 이후 재판을 거쳐서 이제 정현돈 씨가 했던 그 모델, 했던 그 돈가스 대표는 구속이 됐고요. 이후 판매가 중단되면서 사건은 이제 일단락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됐어요. 연예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서 접근했을 때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건화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때가 되기도 했고 타산지석이 된 네, 케이스죠. 네, 네. 이 정영돈의 돈이 돈가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어서 얘기한 걸 그렇게 타산지석이라는 또 제가 그 말이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타산지석 제가 뺏고 싶네요. 예전에 제가 그 도시락을 여기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드셨던 국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저는 이제
해보려고 제 레시피로 해보려고 그 제조업체하고 해봤어요. 근데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를 못 맞는 거예요. 그 맛을 뽑기 위한 재료 그 투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거의 정말 비슷하게 잡아냈어요. 그 업체에서 정말 거의 내 맛을 구현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오버가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맛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단가가 안 나오니까 못할 때는 진짜 되게 마음이 좀 궁금한 게 네. 제가 네. 식품이랑 콜라보를 하면 네. 뭐가 어울릴까요? 멸치.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아, 멸치. 슬리피 멸치. 다시용 멸치. 빗보리. 아, 스타의 이름이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지만 반대로 수억의 돈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스타 마케팅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좋은 예들을 좀 뽑아주셨다고 해요. 예. 네, 저희가 그동안 연예계에 불었던 완판 바람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연예계 완판 스타 베스트 3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스타는 떠오르는 신흥 완판남, 바로 워너원 강다니엘 씨입니다. 강다니엘, 예. 네, 강다니엘 씨의 완판 신화는 데뷔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지난해 정말 다들 기억하시죠? 프로듀스 101 이 프로그램에 강다니엘 씨가 나왔을 때 틴트 하나로 정말 완판 신화를 이뤘습니다. 보면은 이제 강다니엘 씨가 어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 입술에 틴트를 바르는 모습이 공개가 되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던 거예요. 딱 보면은 이 여성들이 아 내가 발라주고 싶어라는 이런 모성애를 발동한 거죠. 완벽하게 내가 칠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강다니엘이 쓴 틴트 나도 저거 쓸래. 우리 그러면 커플템 아니야? 라는 이런 상상까지 불러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제품은 품절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야,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심리가 뭐죠? 그 틴트도 조금 약간 어색하게 발렸고 그런데도 강다니엘 씨가 잘생겨서 아니, 그런 건가요? 뭔가 애기 갖고 내가 돌봐주고 싶고, 아, 저거 제대로 칠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모성애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예. 제가 저렇게 발랐으면 안 사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바로 나오는. 제가 옛날에 공유 닮았다 그랬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내일 난리 날만 하잖아요. 공유턱이다, 무턱이다. 어쨌든 강다니엘 군은요, 제가 이제 딸을 보는 엄마 입장이기 때문에 늘 보면서 사이 삼고 싶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만큼 너무너무 귀엽고 괜찮다. 네. 뭘 해도 이쁘다. 그러다 보니까 완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예, 남자가 봐도 강다니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강다니엘의 완판 행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가 시작입니다. 정식 데뷔 한 달 전인 2017년 7월에 워너원 멤버들이 모델로 활동하는 화장품 이제 브랜드 사은품이 대단히 납니다. 뭐냐 이게 11명의 멤버 얼굴과 함께 이제 사인이 된 이제 브로마이드 같은 거예요. 포스터 같은 거. 이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행사에서는 이제 결제 금액이 10,000원당 포스터 한 장을 주는 그런 행사인데 강다니엘 포스터를 받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소녀 팬들이 모여듭니다. 줄을 서기까지. 그 매장에? 네.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는 강다니엘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을 정도로 강다니엘 대란이 일어납니다. 예. 죄송한데 저 사진과 이게 무슨 차이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울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리수를 던졌네요. 네. 원원 사랑해. 강다니엘의 완판 신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겨울에는 떡볶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걸 입고 공항에 나타났는데 팬들은 역시 또 강다니엘과 커플템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그 매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떡볶이 코트를 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제품은 7차 리오더까지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판 신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해당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선 완판, 후 계약이 된 거예요.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겨울에는 그랬다면 이번 여름에는 또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선글라스 모델로 나섰거든요. 열흘간 진행된 강다니엘 에디션 선글라스는
사전 예약이었는데 전 품목 매진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특히 핑크 선글라스는 1분도 채 안 돼서 품절이 됐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입고가 되자마자 완판이 되면서 역시 갓 다니엘이다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갓 다니엘. 갓 다니엘. 이 강다니엘 씨가 이제 입은 아이템들이 이제 완판 행렬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작년 8월 달에 그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1위를 했고 지금 13개월째 지금까지도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가도 저 친구들이 쫙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어딜 가도 다 있죠. 예. 대박입니다. 햄버거 집가도 있고. 잡지나 뭐 음식, 네. 뭐 화장품 이런 거에 완판이 되면 네. 인센티브가 좀 나옵니까? 그 계약에 따라 달라요. 인센티브 계약이면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계약에 따라. 근데 인센티브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나오진 않습니다. 네. 풍문 기자님들이 뽑은 연예계의 완판 스타 베스트 3 이제 두 번째 완판 스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가연 씨?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완판 스타는 바로 원조 완판의 여왕 김남주 씨입니다. 네. 네, 완판녀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티셔츠, 가방, 재킷, 신발 뭐 막 걸치기만 하면 다 팔리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를 만들어낼 때도 그냥 김남주를 검색하면 옆에 김남주 가방, 김남주 운동화 이제 계속 맞아요. 뜨니까 브랜드 협찬 1순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됐죠. 네. 과거에 넝쿨잭 올라온 당시에서 정말 김남주 씨가 한 모든 것들이 다 완판되고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됐거든요. 특히 뭐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남주 백이라고 해서 리오더까지 당연히 이어졌고요. 또 올해 초에는 그 미스티라는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된 그 앵커. 정장, 네, 정장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유행이 됐고 또 거기에서 빨간 립스틱을 주로 발랐거든요. 이 빨간 립스틱은 전년 대비 36배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해요. 36배. 원조 완판녀는 이 정도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야 대박이야. 김남주 씨의 이 완판연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내조의 여왕 시절에 제가 하루 종일 김남주 씨 그 촬영장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취재 때문에. 그 스타일리스트가 가방, 신발을 쫙 종류별로 다 놔요. 근데 그걸 보면 그대로만 그러니까 한 개씩만 놓지 않고 여러 개를 놔요. 그러면 김남주 씨가 직접 셀렉을 해요. 이게 어울릴 것 같다, 저게 어울릴 것 같다.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본인의 영향력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판녀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첫 런칭하는 신규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면 김남주 씨한테 콜이 되게 많이 온대요. 우리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주세요. 저는 PPL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것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어울리나를 보고선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갑자기 히트하기도 하는 거죠. 네. 이 김남주 씨는 패션 뷰티뿐만 아니라 이 헤어스타일도 굉장한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9년 내조의 여왕에 선보였던 그 물결펌. 전국 미용실을 휩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물결펌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10분마다 물결펌을 하는 분들이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올 그 미스트에서 나왔던 그 지적인 단발도 올봄을 정말 유행을 이끌었죠. 네. 사실 패션의 완성은 얼굴과 몸매죠. 사실 그게 받쳐줘야 뭘 걸쳐도 다 어울리는 건데 김남주 씨는 평상시에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옷을 입어도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착용한 아이템을 완판시키는 스타들이 있다면 이분은 얼음 위에서 정말 완판 신화를 만들어냈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완판 스타 베스트 1위입니다. 죽어가는 기업도 살린다. 완판 여신 김연아 씨입니다. 네, 특히 2008년에 김연아 씨가 10대 시절부터 모델로 활동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됐는데 평소에도 김연아 선수가 자주 착용을 했던 그 왕관 모양의 귀걸이가 있잖아요. 그건 피겨 여왕이라는 수식어와 아주 딱 맞게
딱 눈에 띄면서 전년 대비 25%의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렸다고 하고요. 그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덕분에 이 해당 브랜드는 국내뿐 아니라 2011년에 미국 진출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연아 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템이 있죠. 완판템, 바로 이 망토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네, 2011년 7월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입었던 망토 자켓, 그의 가을을 강타한 그 완판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애초에 시판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씨를 위해서 특별 제작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제품 어디서 살 수 있냐, 이거 얼마냐 전화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결국 이제 공장에 돌려서 시판 제품을 만들게까지 됐고요. 해당 브랜드를 넘어서 다른 여성복에서도 앞다퉈서 망토 스타일의 재킷을 만들면서 그해 가을 제가 기억하는데 김연아 망토가 정말로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랬군요. 다 그래서 그 가을에 망토 두르고 다녔었군요. 네, 예. 또 김연아 씨가 또 살린 또 기업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스포츠 브랜드 피사인데 이 피사는 이제 80년대 굉장히 인기를 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추락을 걷다가 김연아 씨를 광고 모델로 딱 세우고 나서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1년 980억이었던 워킹화 매출이 김연아 씨가 이제 투입하고 그 신발을 신고 광고를 하면서부터 2012년 1,400억으로 들어갑니다. 무려 43%의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013년에는 총 매출 1,800억 원. 와, 대단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김연아 효과를 정확히 보여줬죠. 이야. 그 김연아 씨 광고 찍은 게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개. 셀 수 없지 않을까요? 50개. 매일 2,000 찍었지? 100개? 100개. 100개는 안 될 것 같은데.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한 200개? 2007년부터 이제 광고 찍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160편을) 찍으셨어요. 160편이요? 야.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시간 동안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개 이상 찍으신 건데요. 이야. 하나에 얼마를 받죠? 저 어떻게 하죠? 엄청나죠. 하나에 1억씩만 봐도 160억이잖아. 미연아 씨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거는 뭐 160편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김국진 씨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인기였을 때 광고를 몇 편 찍었냐 그랬더니 한 100편 가까이 찍었거든요. 몇 년에 이어서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김연아 씨는 연예인도 아니고 스포츠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160편을 찍었다는 거는. 네. 그런데 이런 스타의 영향력을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악용한 사건이 있다고 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다들 이 시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름은 알겠다. 이게 한때 명품이라고 난리가 났었던 시계예요. 바로 브랜드명이 근데 이 시계가 어떤 시계였냐면 100년 동안 유럽 왕실 사람들이 차고 다니던 시계였는데 이게 또 스위스산 명품 시계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계를 또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영국이랑 모나코 등 왕실에서만 원래 판매를 하다가 민간인에게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당시 브랜드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드디어 한국에 넘어오게 된 거죠. 2005년 5월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리고 신사동에 각각 사무실 그리고 40평 규모의 이제 매장이 차려지게 됐는데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 왕실의 시계를 홍보하는 문구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다이애나비, 모나코 그레이스 켈리 왕비 등 100년 동안 유럽 왕가에서만 한정 판매된 제품. 세계 인구의 단 1%만이 이 시계를 착용이라고 광고를 했죠. 딱 약장수 멘트. 네, 좀 말이 안 되는. 1%요? 네. 1%. 세계 인구의 1%면 6천만 명인데. 엄청 많은 거죠. 정말로. 예. 그 당시에 청담동을 들썩들썩했던 그러니까 뭐 시기입니다. 이 시계 누가 샀다더라라고까지 되는 거죠. 왠지 홍서천 씨 누구한테 사준 것 저요? 같은. 저는 이런 거에 사치를 못해요. 전 짠돌이야. 돈도 없고. 왕실 전용 제품답게 가격도 고가였습니다. 평균 제품 가격이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조금 비싸다 하는 게 1억 2천만
원 선까지 했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도 보급형으로 나왔던 제품들이 있어요. 이 보급형이 500만 원 선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이 왕실에서만 팔아서 일반인들은 정말 몰랐던 이 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까지는 바로 스타의 이름이 한 몫을 했었는데요. 스타 마케팅이 정말 대대적으로 제일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시계는 이름난 연예인들이 이제 차고 다니면서 유명해졌는데 특히 네. 이제 일반 분들에게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게 됐는데 업체 측에서는 연예인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게끔 주면서 이거를 차고 다니면서 뭐 사진, 인터넷, 방송, 명품 잡지에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에 런칭 파티부터 기사, 사진까지 이 시계를 착용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시계의 정체가 아주 바로 들통나게 됩니다. 이 시계는요, 1억을 호가하는 명품이 아니라 원가 20만 원의 아이고야. 가짜 시계였던 겁니다. 아이고야. 사기 기기네요. 값싼 국산 부품을 이용해서 경기도 시흥시의 시계 제조업체에서 원가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서 만든 시계. 그러니까 명품인 척 속여서 판 가짜였습니다. 저는 이거 오픈 행사장에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때 촬영이 잡혀가고 못 가가지고 막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안 되냐고 했지만 안 가길 잘했죠. 그러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가면 네.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사진 네, 찍고. 받고 사진 찍고 했으면 네. 저도 저기 이용당할 뻔했잖아요. 대단한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왕- 그럴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계가 어떠한 성능이 있느냐보다도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알려지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인 거죠. 이게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 났는데 보면요. 네. 가짜 명품 시계를 만들었던 이 대표 이 씨가 올린 수입이 시계를 직접 판매한 액수만 보자면 4억 4,600만 원 정도였고요. 여기에 뭐 유통비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을 운영하겠다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낸 보증금까지 하면 총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니 이게 시계 전문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수입업자도 있고 네.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만한데 어떻게 저렇게? 근데 네. 정말 이 씨라는 사람이 너무나 치밀했던 것이 일단 스위스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주소지까지 달아놨었어요. 일단 첫 번째 제대로 단계는 가기를. 그거죠. 또 일부 고객들 중에서는 수입 신고 필증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한국이랑 스위스를 오가면서 이 수입 신고 필증을 받아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해외에서 직수입된 제품으로 속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분리된 시계 부품을 들고 가서 스위스에서 재조립을 하고 그걸 한국으로 역수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수입 신고 필증을 이야. 받아내는 거예요. 이 시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시계를. 그래서 또 이래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을지로 주변 인쇄소에서 품질 보증서를 가짜로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 가장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게 인터넷상에서 이 시계 어디서 팔아요? 라는 게 댓글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들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이 시계 일본에서 봤는데 어디서 파나요? 라는 글을 올리고요. 답도 자기가 달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팔고 가격이 얼마대입니다라고 해서 완전히 속인 거죠. 예, 그래서 약간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가짜 명품 시계 홍보에 열을 제대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예. 사기치는 열심을 다른 데에 썼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노력을 그 머리를 다른 데다 쓰시지.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최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까지 속여가지고 론칭 행사에 초대를 하고 뭐 투자도 받고 이런 사건이면 사실 거의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대표 같은 경우는 가짜 시계 팔았던 이 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 그 당시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어떻게 밝혔냐면 범행 방법이 치밀해서 엄벌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네, 이 시계 정체가 알려지면서 이 시계를 산 연예인들이 조금
모양이 좀 빠지게 됐죠. 재판 당시 이 가짜 시계를 산 유명 연예인 7명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는데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이 현장에, 그러니까 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피해자 신분이기에 사실 검찰에 나올 의무는 없고 또 서면 조사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가 보다. 얼굴이 좀 자기가 이런 거에 속았다라는 게 알려지는 게 참 싫은가 보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죠.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돈은 아깝겠지만 거기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참고인 조사하기가 쉽지 그쵸. 않죠. 네. 차라리 돈을 날리는 게 낫지. 보통의 이런 런칭 행사에 갔을 때는요, 손에 500, 800 이렇게 돈을 받아요. 가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의 왕실에서만 쓰는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매니저분도 좀 하나 드려요. 막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돈을 안 받고 그냥 그렇지. 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면 단순히 홍보 모델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스타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홍석천 씨도 계시고 뭐 정말 저도 홈쇼핑에서 그렇고 네. 저 어떠세요? 이렇게 가게를 차리시는 분들도 많고 자기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해보시니까 저는 15년?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16년째인데. 요식업 쪽에서.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박명수 씨, 강호동 씨, 컬투 씨, 그리고 요즘에 뭐 보통 연예인들이 카페나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바, 뭐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뭐 배우들도. 클럽, 뭐 네, 이런 네, 것도 네, 다 네. 오픈을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굉장히 요즘 핫한 이시연 씨 있잖아요. 이시연 씨가 카페를 열었는데 그 요즘 후기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호떡 3장이 1,500원이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저도 그 글을 봤는데요.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평범한 호떡 3장이랑 아이스크림 바나나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도 확실히 좀 비싸다 이런 반응이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 플레이팅이나 이런 게 별로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카페 같은 데 가서는 눈으로 보는 맛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저 호떡을 팔 당시가 임시 오픈일이었어요. 그래서 예. 놀러 갔던 분들한테 무료로 호떡을 더 주기도 하고 또 뭐 안 좋은 반응을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식 오픈 때는 가격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들이 파는 제품들은 가격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공효진 씨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네,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 스타 중에 한 명이죠. 네. 모델 출신 배우 공효진 씨인데요.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냥 평범한 것도 약간 평범하지 않은 듯 예, 보여서 늘 패션계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공효진 씨가 그 전 티티마 출신의 멤버죠. 강세미 씨와 함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예.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도대체 뭔가요? 그 업사이클링이 뭐냐면요. 이제 재활용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데요. 우리가 재활용 뭐 하면은 그 재활용통 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뭐 쓰레기장으로 저 가가지고 어떻게 분리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훨씬 더 뭐 디자인을 거기에 가밀하거나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 왜 선거 같은 거 치르고 나면 선거 연수막이 그렇게 쓰레기가 많대요. 근데 그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처리 과정을 거쳐서 가방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렇게 대세로 자리 잡은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패셔니스타 공효진 씨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고 특히 공효진 씨는 S팩토리라는 쇼핑몰을 오픈을 하면서 운영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요. 쇼핑몰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흔한 유행에 밀려 소외의 위기에 처한 것들의 수만큼 밤을 새야 했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라면서 제품에 관한 설명이 있고 이렇게 공효진 씨가 직접 수작업을 하는 그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하면서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휴대폰 케이스를 만든 거죠. 예. 그 휴대폰 케이스 이게 이제 가격 때문에 일부 이제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격 어느 정도로 측정하십니까? 보통 케이스가 뭐 10,000원, 2만 원. 2만 원. 예. 예. 뭐 5만 원. 5만 원. 너무 비싼데요? 한 어? 수제품이니까. 네네. 저 가격은 89,000원. 89,000원입니다. 조금 비싸고 이게 취지도 좋고 직접 리폼도 한 거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그 네티즌 반응과 팬들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공효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싼 건 돼지떡이에요. 라는 말 때문에 논란이 됐죠. 예. 사실 저게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엄밀히 말하면 중고잖아요. 근데 이 중고 제품이라는 거는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그 업사이클링 제품에다가 고가를 붙여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제가 좀 비싸게 팔았던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직도 이 홈페이지에서는 그 셔츠랑 청자켓 이런 게 판매되는데 그 가격이 셔츠가 21만 원, 뭐 청자켓이 40만 원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공효진이라는 그 브랜드 파워. 브랜드 예. 파워가 진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또 책정된 데에는 공효진 씨가 꾸준히 작품 활동도 했었고 그동안에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데에 대한 플러스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회적인 무리를 너무 많이 빚은 연예인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브랜드 가치는 사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공효진이 직접 손으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그만큼의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제 지인이 그 미국 그 군용 텐트, 폐기된 텐트로 가방, 지갑 뭐 이런 걸 만들어 브랜드를 냈는데 지금 그게 면세점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걸 인정해주는 분은 사는 거고 네네네.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술적 가치라고 한다면 가격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도 토를 댈 수 없겠죠. 근데 이게 업사이클링 제품이고 분명히 만든 것 자체에 굉장히 좋은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고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게 하는 게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가격을 많이 높게 책정을 한다면 사는 사람도 국소수일 테고 그러니까 그 업사이클링 제품이 정말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물론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거 하나 일일이 뭐 정말 예술가는 아니지만 밤을 새워가며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자기가 8만9천을 했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게 수 있지만 싸다고 생각하면 또 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연예인 제품의 고가 논란으로 저는 이분이 떠오릅니다. 원래 주얼리의 멤버셨죠. 조민아 씨. 예. 네, 사람들 기억에 우주 여신 조미나 아뜰리에 이 문구가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됐을 텐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 2년 동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조미나 아뜰리에 제품의 가격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그 중심에는 양갱이 있었어요. 양갱. 예. 2015년이죠. 조민아 씨가 새해 첫날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5년 새해 선물로 최고라는 제목의 이 게시물을 포스팅했는데요. 이의 문제는 양갱의 가격이었어요. 이 양갱을 보시면 3가지 맛에 4가지 양갱이 12개가 들은 게 한 세트였어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가격이 $12만 원이었잖아요. 네, 하나에 10,000원꼴인데요. 네. 12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원래 가격에서 3만 원을 할인한 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힌 거죠. 와.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아니 양갱을 할인해서 9만 원? 너무 해도 너무한 게 아니라 너무 비싸다는 그 내용의 그 글이 계속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그 논란이 됐을 때 이 조민아 씨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밝힌 입장을 보면 그 지금 판매되는 양갱들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 넘지 않는다. 이틀에 걸쳐 팥을 쓰고 삶고 만드는 양갱이라 수작업비가 있긴 해도 그렇게 양심이 없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인의 억울함을 또 토로를 했네요. 예. 근데 보면 사실 조민아 씨가 만든 제품들, 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항상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 또 부실한 것 같다라는 불평, 불만들이 계속 글로 많이 달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네티즌은 우주 여신 조민아 베이커리 4만 원짜리 홀케이크 퀄리티라면서 자신의 SNS에 또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사진을 보고 내가 상상한 4만 원짜리 딸기 케이크? 상상과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부실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또 하나 있는데요. 7만 3천 원짜리의 랜덤 박스예요. 지금 7만 3천 원짜리 랜덤 박스인데 이외에도 뭐 조민아 씨가 만든 머랭 쿠키, 먹물 치즈빵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솜씨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송비 논란까지 일어났어요. 택배 박스에는 3,500원, 4,000원으로 캡처된 이 글에 따르면 조민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송료가 많이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직접 수령을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배송료를 싸게 그리고 저편하자고 업체에 일괄 택배를 맡겨버리면 쿠키가 다 부서집니다. 우체국 제가 직접 가서 하나하나 박스 사고 에어캡도 따로 사고 일일이 개별 포장해서 한 분 한 분 주소 써서 보내드리는 거세요. 1,000원, 1,500원 더 받고 저 빌딩 세우는 거 아니세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그 앞에 문장을 일단 보자면요. 운영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쿠키를 만들어서 이 쿠키가 고객한테 갈 때까지 깨지는 게 싫다라는 그 만든 사람의 운영 소신인 거죠. 그리고 적혀져 있는 대로 사실 이 쿠키를 또 다 들고 우체국까지 가서 3,500원, 4,000원을 배송비로 받는다는 건 뭐 1,000원, 1,500원 남겨서 자기가 뭐 진짜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동비 정도만 받는 건데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문장의 이제 마지막 글인 거죠. 이제 조민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로그에 자신이 이제 제빵하는 작업하는 사진을 좀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뭐 누리꾼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일아트 한 손톱으로 위생장갑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글을 적기도 하고 또 쿠키팬 유산지를 고정하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은 모습도 위생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글을 이제 씁니다. 네. 당시 이제 조민아 씨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빵 작업 사진은 판매용 제품을 만드는 가게 내부가 아닌 베이킹 클래스 때였다고 설명을 하고요. 고정을 하기 위해 사용한 500원짜리 동전도 사용 전 세척을 하고 판매용 제품이 아닌 기계의 열풍 테스트를 할 때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니까요. 네. 결과물 보고 가격으로서 그 제품을 판단을 거의 뭐 전부 하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만 보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빵이나 다 그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불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최근 근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조민아 씨 사진이에요. 네, 많이 마르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살이 많이 빠진 걸 보니까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그냥 제 추측, 그냥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민아 씨는 실제로 덜 갖춰진 채로 시작했고 또 때로는 미성숙했던 것도 맞다. 그때는 사업이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바보 같았다. 그렇지만 꽤 발전했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자기의 그 되게 아팠던 시간을 굉장히 어른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스타 마케팅이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팬심이지 않습니까? 요즘 방탄소년단이나 뭐 지드래곤 뭐 일반 대중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팬들의 사랑으로 관련된 모든 것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또 제품을 낸다면 완판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굿즈라고 하죠.
그게 그 아이돌 그 사진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뭐 핸드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굿즈라고 해요. 아, 그게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네네. 아, 자기들끼리만. 저희 회사에 아이돌 분들이 많아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MD 상품, 그러니까 굿즈로 굉장히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해외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고 알고 있고 거의 다 현금으로 일본 팬분들이나 네. 예.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그런 팬심을 저격한 마케팅이 때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런 마케팅 논란은 원래부터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마케팅 논란에 조금 불을 지핀 사건이 하나 있었죠. JYJ 멤버인 김준수 씨 관련인데요. 하지만 그런 팬심을 저격한 마케팅이 때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런 마케팅 논란은 원래부터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마케팅 논란에 조금 불을 지핀 사건이 하나 있었죠. JYJ 멤버인 김준수 씨 관련인데요. 2박 3일 동안 이 T호텔에서 열었었던 팬미팅이었는데요. 일정을 보면 1일차에는 김준수와 호텔에서 저녁 식사 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2일차에는 간단한 제주도 관광 그리고 본격적인 팬미팅 일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3일차에는 조식 후에 해산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타 연예인 팬미팅과 비교했을 때 뭐 무난해요. 사실 네. 이 정도면. 그런데 논란이 점점 되어진 것이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1박 2일 패키지 비용은 세금 포함해서 77만 원, 그리고 2박 3일은 88만 원. 여기에 항공권은 불포함이었습니다. 또 팬미팅의 모든 비용은 예금주가 김준수 씨 통장으로 입금을 완료한 후에 전화로 접수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 가격이 왜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도 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국내 여행이라고 해도 이제 뭐 좋은 숙소는 되게 비싼데 이게 그렇게까지 높은 금액인가요? 네, 그래서 이 팬미팅에 대해서 팬들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렸어요. 비싸다, 안 비싸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 중에서 많았는데요. 좀 약간 일단은 칭찬의 글을 조금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요. 네. 한 팬은 이게 원래 매년 열리던 행사였다. 근데 뭐 나는 이거 고가 팬미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후기를 남겼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면서 다녀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보이는 것처럼 제공하는 도시락 퀄리티 및 식사 퀄리티는 좋았다. 그리고 또한 팬미팅 기간 동안 T호텔의 풀빌라에서 묵었다라면서 단순하게 숫자와 금액으로만 판단해서 비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한 팬도 있었어요. 네. 다른 시각도 네. 있긴 있었습니다. 네. 보면요. 다른 사람의 팬미팅 후기를 본 후기라면서 부제로 난 호구였네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목에서부터 어떤 뉘앙스인지 보이는데 보면요. 2인실을 썼다고 해요. 글 쓴 사람은. 그런데 김준수 씨가 운영하는 그 T호텔이 아니라 별도의 R호텔을 이용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묵은 그 방은 좋게 말해서 좋은 모텔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식사는 조식과 도시락을 포함해서 2끼가 나왔는데 도시락에 대해서는 일단 겉보기에는 예뻤다. 먹기 전에는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하고 먹었는데 일단 밥이 따뜻하지도 않고 차가웠고 남길까 하다가 살기 위해 먹었다라고 글을 올리게 됩니다. 또 탈덕을 했다고 주장한 이 글쓴이 같은 경우는 팬미팅이 좋아서 갔을 때만 해도 정말 불호였는데 이게 좋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영원히 모를 거다 소비자의 권리를 이라면서 좀 뭐랄까요 주최 측 그리고 김준수 씨를 좀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 보기 위해서 한 번에 뭐 돈을 엄청 많이 쓰시는 팬분들이 많잖아요. 뭐 사실은 뭐 콘서트도 만약에 구할 수 없는 표를 더 돈 주고 인터넷상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 CD를 뭐 수십 장씩 소유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 햄버거를 사면 그 스티커를 준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원어원 팬이었는데 제 지인 중에 있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멤버가 있는데 그게 안 햄버거 나오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은 그냥 그 햄버거 그 지점에 가서 현찰 300만 원을 줬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주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 스티커를 좀 이렇게 골라서 줄 수 있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식으로 응용을 했냐면요. 햄버거가 이걸 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만의 돈을. 그래서 이 햄버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좋은 일에. 시설에 많이 나눠줬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을 하기도 해요. 보너스 엑스너 허현진 네. 기자님의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아니. 네, 이번 주 주제, 정말, 오랜만에 남성 듀오 많이 없거든요. 남성 듀오를 만나고 왔습니다. 남성 듀오? 예, 예. 그렇죠? 바로 네. 남성 듀오, 노라조. 작년이었죠. 12년간 함께했던 그 노라조의 이혁 씨가 탈퇴를 해서 조빈 씨와 이혁 씨가 불화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새로 들어온 원음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 많은 풍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혁 씨와 조빈은 왜 헤어졌을까? 이 불화설 네. 제가 황현진의 풍문 픽업에서 밝혀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시원한 사이다로 돌아온 노라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노라조의 리더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라조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원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컴백하자마자 실검 1위를 찍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네.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노라조스러움에 좀 약간 목말라 계시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또 이상한 모습으로 인사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네네. 또 그 실검이라는 거기에 또 이제 1위도 만들어 주셔서 기분 너무 좋죠. 좋습니다. 그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한 소절만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후렴을 한번 제가 시원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예. 2, 3, 4.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연인 사이다. 뭔가 사이다 먹고 목이 따가울 정도로. 아유, 시원하네요. 이 함께했던 이혁 씨와의 그 불화설, 탈퇴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혹시 두 분이 싸운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같이 활동을 안 하는 그렇죠.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대중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네. 제가 이혁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불만을 내비친 적도 없고 이혁 씨도 저한테 형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비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심하게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죠. 예. 저희가 2015년, 16년에 이제 락 페스티벌에 나가게 되면서 뭔가 이혁 씨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던 누르고 있던 락커의 기운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나 이래서 노라조의 느낌 말고 다른 나만의 어떤 락커의 느낌을 가지고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혁 씨를 설득을 하고 노라조를 하게끔 만들었을 때 그때 저는 지금 노라조를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네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정말 친형 같은 마음으로서 얘기를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딱. 그 대신 이제 나중에 헤어지면서 야 나중에 뭐 서로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만나서 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기분 좋게 그렇게 갈 길을 응원해줬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혁 씨 최근에 뭐 연락은? 그럼요. 최근에 저희 그 컴백하는 그 버스킹 무대 때 놀러 왔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컨셉 보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요. 이제
원음 씨에게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조빈 사용 설명서를 좀 자기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따로 만나서 뭐 둘이 뭐 연락처 교환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둘이 만나서 이제 뭐 저를 이제 어떻게 분해하든지 그건 이제 두 사람 문제니까 알아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원음 씨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이혁 씨하고 닮은 것 때문에 뭐 캐스팅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사실 저도 이혁 형님을 딱 뵙자마자 거울인가? 약간 저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근데 형님도 진짜 느낌이 있네, 나랑 비슷하네라고 하시고 그렇게 외모적으로 비교되는 것만으로 사실 영광이죠. 저는. 노라조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좀 하셨습니까? 중국에서 계속 가수 활동을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배우도 하다가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네. 아이오소라의 남자라는 말 이거 많이 듣고 있죠? 네, 뭐 중국에서부터 듣던 말이긴 한데 사실 제가 이제 아오이소라랑 같이 그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오이소라를 이긴 남자. 그래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노라조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검색하시고 또 지금 뭐 찾아보시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막 이러면서 자, 우리 그 노라조의 정말 최종 목표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노라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어떤 엽기적인 어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의 어떤 다시 한번 역시 노라조구나라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곁에서 꾸준히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룹으로는 1등이 되는 게 저희 노라조의 1등의 꿈이죠. 네, 멋집니다. 정말 60, 70, 100살까지 함께하는 노라조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했네요. 둘이 싸운 적도 없고 네. 멤버가 바뀌어서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원음 씨가 굉장히 좀 고생을 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문자를 중간에 이제 나눴는데 원음 씨하고 알아요? 네, 저 제 동생이에요. 근데 머리를 길러서 약간 그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계속 지저분하게 지금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뭐 이혁 씨가 탈퇴를 하고 나서 많은 팬들이 좀 서운했는데 아니 원음 씨를 보고 그게 논란이 사라졌어요. 뭐 가창력도 괜찮고 얼굴도 비슷하게 뭐 라인강한 느낌이에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면서 이 논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노라조가 인기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라조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을 위해서 사이다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음악으로 오래오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유진 풍문 픽업도 계속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십시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 나가고 있죠? 예, 많은 제보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는 공인으로서 스타들이 겪는 이름값, 유명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주는 다음 주에 더욱더 반짝반짝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